우리 가문은 하리마국의 히메지성을 맡고 있었다. 나날이 강성해지는 오다 노부나가님은 측근인 하시바 히데요시님의 부대를 우리 지역으로 주둔시켰고, 모리 가문과 오다 가문을 저울질하던 우린 오다 가문을 지지하기로 하며 아버지께서는 하시바 히데요시님께 항복하여 히메지성을 헌상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오다 가문의 인질로 보내졌고, 다시 히데요시님께서 거두시어 총애를 받으며 자랐다. 그곳에서 히데요시님의 먼 친척인 가토 기요마사를 만났고, 그를 따르고 어울려 다니며 함께 무예를 수련했다. 아버지, 그리고 히데요시님과 함께 모리 가문의 다카마스로 첫 출전하여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노부나가님의 가신인 아케치 미츠히데는 우리의 지원군으로 오던 중 돌연 회군하여 혼노지에 머물던 노부나가님을 습격하였고, 노부나가님은 최후까지 저항하다 자결하셨다. 비보를 전해 들은 아버님은 히데요시님께 대운이 열리기 시작하였다고 진언하였고, 노부나가님의 죽음을 숨기며 모리 가문과 강압적인 화친을 통해 후방을 안정시키고 즉시 신속하게 이동하여 미츠히데군을 공격했다. 기요마사와 나는 의기투합하여 최전선으로 달려가 히데요시님을 위해 적을 베었다. 우리의 분전으로 인해 미츠히데군을 제압하였고, 아케치 미츠히데는 패하여 도주하던 중 토착민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했다. 이 승리로 인해 가와치국의 첫 영지를 하사받았다. 기요스성에서 오다 가문의 후계 문제와 영토 재분배에 대한 대규모 회의가 열렸고, 미츠히데를 토벌한 공으로 인해 히데요시님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어 오다 가문의 필두였던 시바타 가치이에님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결국 두 분은 시즈가타케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이때 기요마사는 압도적인 공적을 세우며 시즈가타케 7번창이라 불리게 되었다. 나 또한 분전하며 구로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7번창에 못지않은 공적을 세웠다. 아버지는 히데요시님의 군사로서 뛰어난 지혜와 군략으로 많은 전투에 참여하여 전국 통일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정복 전쟁은 계속되어 아버지와 함께 수많은 가문을 정복해갔고, 기요마사는 본성의 수비와 병참을 맡아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 군을 승리로 이끌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서일본 전역을 제압하였고, 그 공적으로 아버지는 부쟁국 12만 5천석의 영지를 하사받았지만 공적에 비해서 초라한 수준이었다. 세간에는 히데요시님이 측근들을 불러모아 자신이 죽은 뒤 누가 천하의 주인이 될 것 같으냐 모르니 모두 신하로서 막대한 실권을 잡고 있던 도쿠가와 마에다, 모리, 우에스기 가문을 이야기하였다. 히데요시님은 이에 반문하며 천하인의 가장 가까운 남자는 구로다라 하였기에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는 가문에 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가독을 나에게 물려주고는 응가하셨다. 전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주군은 명으로 가기 위해 조선의 정벌을 결정했고, 제2군 사령관 기요마사의 뒤를 이어 난 제3군을 이끌고 안골포에 상륙했다. 김해, 창원, 창녕, 고령, 성주를 차례대로 돌파했고 주풍령을 지나 금산으로 향했다. 거창에서 나의 좌군이 고전을 하며 발이 묶였고, 본대 역시 금산에서 적장 조경에게 막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조선군의 선봉에서 기병을 이끌며 나의 일진을 종횡무진하는 신들린 무예를 발휘하는 자가 있었다. 좌군의 진군을 저지하고 피해를 입힌 장수가 바로 이자였다. 그와 교전하는 동안 적의 본진에 기습을 하였고, 지휘관 조경을 포위하였지만 또다시 그가 말을 타고 나타나 적장을 구해낸 것도 모자라 기습에 참여한 나의 병사들을 물리치고는 사라졌다. 적이지만 실로 감탄스러웠다. 정기룡, 조선 점령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인물이라 생각했다. 주풍령에서 조선의 반격이 거셌지만 군을 재정비하여 저항하는 적을 빠르게 제압하고 한성에 도착했다. 조선의 왕은 이미 한성을 버리고 달아났기에 우린 기세를 몰아 더욱더 진격에 박차를 가했다. 한성 방어에 실패한 적장 김명원은 임진강에 방어진을 펼치고 왕의 도주를 위해 우리의 진격을 저지할 생각이었다. 우리 군은 기요마사군과 연합하여 임진강으로 나아갔고, 여러 차례 작은 교전만 치르다 기요마사의 부대는 전장을 이탈했다. 유인책에 걸려든 조선군은 일제히 쏟아져 나와 기요마사를 추격했고, 그 순간 나와 기요마사는 협공하여 강을 건넌 조선군을 모조리 죽였다. 기요마사는 군을 이끌고 함경도로 진군했고, 우리 군은 고니시 유키나가와 함께 무너진 임진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개경을 점령한 뒤 조선왕을 잡기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였다. 깊은 새벽
고니시군의 소 요시토시 진영이 적의 습격을 당하여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부대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조선군을 공격했다. 난 가장 선두에서 적과 교전을 펼치다 팔꿈치에 화살을 맞았지만 개의치 않고 도주하는 적들을 추격했다. 그들은 대동강의 얕은 강물을 따라 그대로 뛰어서 도하했고 나와 유키나가의 부대는 그들을 따라 순식간에 강을 건너 평양성에 도착했다. 갑자기 등장한 우리의 모습에 적들은 당황하며 성벽의 자리를 잡지 못했고 우린 큰 피해 없이 평양성 내로 돌입했다. 평양성은 공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 외의 행운으로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우리 군은 평양성에 주둔하며 성벽을 수리했고 군을 재정비하여 다시 황해도 일대를 점령해갔다. 전의를 상실한 조선군을 차례차례 격퇴하며 해주까지 점령했다. 연전연승에 사기충천한 나는 연안에 모여있는 오합지졸인 황해도 의병들을 제압하기 위해 공적에 목마른 병사 1,000명을 선발하여 적진을 공격토록 했다. 하지만 고작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해 선발대의 병사들은 절반이 사망했고 지휘관은 목이 베어져 처참히 전사했다. 결국 전군을 이끌고 연안성을 포위했다. 적장에게 용맹함을 칭찬하며 항복의 서신을 보냈지만 그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거절하며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쳤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 따위는 없었다. 포위 중인 전 병사들에게 공격의 명을 내렸다. 적의 병사들은 날아오는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성벽에서 활을 쏘고 돌을 던져댔다. 한낱 의병들일 뿐이었으나 그동안 조우했던 대다수의 관군들과는 달리 매우 거세게 저항하였다. 압도적인 병력에도 불구하고 성을 점령하지 못한 채 부대를 물려야만 했다. 퇴각하는 중 갑자기 일어난 적의 강습에 병사를 잃고 식량을 빼앗겼다. 적장 이정함 그자 때문에 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명예 개입으로 북쪽 전선을 방어하기 위해 황해도 일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화포를 앞세운 명군의 공격에 평양 함락 직전 간신히 탈출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우리 진영으로 합류하였다. 유키나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설득하여 함께 한성으로 퇴각했고 조선 팔도에 흩어진 제장들과 그들의 부대를 한성으로 집결시켰다. 평양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해진 명예 이여성은 그대로 한성 근처까지 밀고 내려왔다. 총대장 우키타 히데이님을 중심으로 벽저간을 향해 진군했고 선봉 타치바나 무네시게는 그대로 돌격을 감행하여 명군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명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적의 화포는 어디서 어디까지 날아올지 모르니 두렵기만 했고 기병의 무게감은 우리와 달랐다. 난전에 강했던 우리 병사들은 조금씩 압도하기 시작했고 명의 이효성은 전투 중 낙마하여 큰 부상을 입고 전선을 물리며 개경으로 퇴각했다. 때마침 명과 합세하여 한성을 노리던 조선의 권율이 한강을 넘어 행주산성에 진을 펼치고 있었고 퇴로가 차단된 그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대군을 이끌고 진군했다. 전국의 네로라 하는 무장들과 함께 산성을 둘러싸고 전방위에서 공격해 들어갔다. 초라한 산성을 앞에 두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우리들은 금방이라도 산성을 점령하고 적장 권율의 목을 벨 줄 알았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무기에 1군과 2군은 큰 피해를 입고 목책조차 넘지 못하고 퇴각했다. 우리 군은 적의 신무기에 대비하여 공성병기를 이끌고 산성에 올랐지만 대장군전이라는 무지막지한 화살에 모조리 파괴당하며 큰 피해를 입고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른 부대들도 다를 바 없었다. 또다시 등장하는 신무기에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어 전부 퇴각했다. 고작 작은 산성 하나를 점령하지 못하고 전투에 패배하여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때 산성의 뒤쪽 한강을 통해 다수의 판옥선이 등장했고 어느 부대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우린 이순신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더 막대한 피해를 입기 전에 부상병을 이끌고 한성으로 퇴각했다. 한성조차 지키기 힘들 것 같은 상황에 본국에서는 철수를 불허했고 우린 명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명군 또한 더 이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하여 화의가 성사되었고 남해안 일대를 제외한 조선의 영토를 반환하며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다. 단지 공적을 가로채인 기요마사를 비롯한 우리 무단파는 화의를 성사시킨 문치파 녀석들과는 사이가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되었다. 남해바다가 보일 때쯤 주군의 명으로 모쿠소에 의한 패전을 대가품해주기 위해 진주성을 향해 전군이 방향을 틀었다. 난 기요마사와 함께 1군에 편성되어 서로 선봉 다툼을 하며 공적을 높이기 위해 진주성의 수비병을 제압하고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유린하고 도륙했다. 성 안에는 우리 군을 제외하고는 살아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린 기장으로 향하여 거점을 구축하고
기요마사는 울산, 나베시마 나오시겐 김해의 성벽을 쌓아 이들과 함께 연계하며 수비를 굳건히 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명과의 협상을 통하여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주군께서 명나라 만력제의 신하가 된다는 내용을 바꾸어 보고하도록 하는 등 문서를 조작하고 기만했다. 내막을 알게 된 주군께서는 즉시 교섭을 결렬시키고 유키나가를 차명에 처하려 했으나 그가 세운 공적과 측근들의 만류로 겨우 목숨을 건졌고 또다시 조선으로의 대대적인 침공이 시작되었다. 이순신이 사라진 조선 수군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7천량에서 적의 수군을 괴멸시킨 우린 남해안 일대를 유린하며 전라도를 목표로 삼았다. 우리 부대는 모리 히데모토님을 대장으로 기요마사, 나오시게 그리고 시코쿠의 패자였던 초석합의 부자와 함께 우군에 편성되어 양산에 집결한 뒤 약 7만의 군사를 이끌고 함량으로 진군했다. 적은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여 천혜의 요새인 황석산성에서 우릴 막을 요량이었으나 정규군은 고작 350여 명 그리고 7천의 민간인들 전투 준비를 할 것도 없이 산성을 포위하여 공격을 개시했다. 조선 땅은 어찌된 일인지 민초들의 저항이 강렬했고 3일 밤낮을 싸워 간신히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적장 곽중과 조정도 그리고 저항하는 민간인들 모두를 죽인 다음 북상 중인 좌군과 합류하여 전주를 함락시키고 전략회의를 열었다. 좌군은 전라도와 서해안을 점령하기로 하고 우리 우군은 한성 점령을 목표로 충청도를 점령하기 위해 북상했다. 명군은 우리를 저지하기 위해 천안에 방어진을 치고 있었고 명의 마귀와 해생은 선봉대를 이끌고 우리를 향해 왔다. 난 우군의 선봉으로서 그들을 향해 공격을 감행했고 적들 또한 화포로 응수했다. 벽제관에서의 패배한 명군의 모습은 없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해온 그들의 단련된 기병은 직산의 평야를 가로지르고 멀리서부터 활을 쏘며 공격해오다 가까이 와서는 장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며 우리의 철포 전술을 파괴하여 우린 전멸 직전까지 내몰렸다. 남해안에서부터 올라오며 여러 전투를 치른 우리 군은 압도적인 명의 공격에 손쉽게 무너지며 전의를 잃고 모두 흩어져 도망쳤다. 난 선봉대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직산에서 물러났고 우리 우군의 전략이 와해되어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명군의 선발대에 큰 타격을 입고 본진이 온다면 막을 수 없다 판단하여 호남 장악을 포기했고 좌군과 우군은 남해안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본국에서는 보내온 코의 양만큼 보상을 내리기로 했다. 후퇴하는 도중 공적을 위하여 마주치는 명과 조선의 모든 이의 코와 귀를 베어 교토로 보냈다. 기요마사와 진주에서 회의를 한 뒤 그의 부대는 울산으로 향했고 우린 양산에 성을 쌓고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금산과 행주산성, 직산에서 나의 부대에 공포를 심어준 정기룡, 권율, 명예, 마귀는 기요마사가 주둔한 울산성을 공격했다.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기도 했지만 기요마사라면 충분히 방어에 내리라 믿고 소수의 병력만 자출하여 울산성에 지원을 보냈다. 예상과는 달리 울산성에 고립된 기요마사는 추위와 굶주림, 목마름에 절체절명의 순간까지 내몰렸지만 10만에 가까운 지원군이 나타나 그를 구해내었다. 난 앞장서 구원하지 못한 것을 주군께 질책받았지만 기요마사는 개의치 않고 나를 다독였다. 전방위에서 압박해오는 조명연합군의 협공에 전세가 불리해져 울산, 순천, 양산을 포기하고 전선을 축소하여 전력을 집중시키자는 방안을 주군께 타진했지만 기각되었고 나의 부대가 주둔한 양산의 포기만 인정을 받아 구포성으로 남하하여 방어에 만전을 다했다. 곧이어 주군께서 서거하셨다는 급보를 받았고 조선에 주둔한 정군은 철수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나마 적이 전선에서 멀리 있던 우리 군은 순조롭게 본토로 복귀할 수 있었다. 적자이신 도요토미 히데요리님께서 주군의 뒤를 계승하였지만 나이가 어려 주군의 측실이자 히데요리님의 생모이신 요도도노님께서 섭정을 하셨고 모든 정무는 이시다 미츠나리가 보고 있었다. 문지파 녀석들의 계책으로 우리들 무단파는 공적이 축소되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조선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제장들이 귀환했지만 미츠나리는 무단파의 장수들을 무시하듯 공을 치하하지 않았다. 분노에 찬 우리들은 기요마사를 선두로 미츠나리를 제거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본성으로 달려갔다. 습격을 예상한 미츠나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님의 저택으로 몸을 숨겼고 정무에서 물러선다는 약조하에 목숨을 보장받았다. 오대로이자 대영주이신 이에야스님의 요구를 거스를 순 없었기에 무기를 거두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야스님은 천하의 야심을 품은 분이셨고 그분에게서 새로운 천하가 보였기에 아버지 역시 나에게 도쿠가와 가문의 휘하에서 공적을 쌓으라 이르셨다. 아버지의 명성과 함께 우리 구로다 가문은 누구나 탐낼 만한 힘을 갖고 있었고 이에야스님 역시 우리의 힘을 필요로 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혼을 하고 이에야스님의 양녀를 정실로 맞이하여 도쿠가와 가문의 한 사람이 되었다.
때를 노리던 미츠나리는 도요토미 가문의 안전을 명목으로 서군을 일으켜 이에야스님을 압박하였고, 이에야스님 역시 히데요리님의 구출을 구실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동군을 일으켜 세키가하라에서 천하의 패권을 두고 마주섰다. 이러한 천하의 혼란을 틈타 아버지는 규슈에서 거병하여 서군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천하를 시작하려 했다. 난 서군의 다이묘들을 우리 군으로 포섭하고 최전선에서 분투하여 짧은 시간에 세키가하라의 승리는 이에야스님께 돌아갔다. 아버지의 천하는 그렇게 규슈에서 멈춰졌다. 가장 큰 공적을 세운 나는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죄를 면제하는 보증서를 하사받았고, 직후젠국에 52만 3천석의 영지를 하사받아 후쿠오카번의 초대 번주가 되었고 후쿠오카 성을 축성했다. 무단파의 일원으로 이시다 미츠나리와 고니시 유키나가와는 사이가 좋지 못했지만 동군의 무장들이 포박된 그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할 때 한때 조선에서 함께 싸운 전우였기에 나의 옷을 걸쳐주며 그들의 최후의 안녕을 빌었다.